지금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최근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형법 326조에 면소의 판결,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렇게 선거법 개정을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이게 면소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선고를 받은 게 바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지 않습니까? 이 박희승 의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보면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법 개정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적용받는 건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고 온 이후에 이제 4일이 지나면 또 위중교사 사건에 대한 이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조금 전 위중교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선거법에 이어서 이번에도 생중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상됐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특히 1심이고 한데 재판부가 굉장히 이제 압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생중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위중교사 사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아마 주목되는 상황 같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요,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예상과 달리 굉장히 이제 중용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딱히 뭔가 잡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최근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선거법 개정 주장을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위에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자기를 위한 개정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 민주당에서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벌써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돼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20일 날 어제죠. 선거운동을 우리가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또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을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아마 이제 원래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그 선거법 개정 토론회 미리 보낸 자료에서 이제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지금 선거 나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묘하게 오비락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유죄가 나오니까 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은 금권선거나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운동을 제약하고 있다. 이연령 비연령식의 법률 적용으로 해서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선거법은요, 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것 빼고 다 안 되는 그런 포지티브 방식입니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해놓으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전부 다 선거법을 확인해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선거법 위반이 걸립니다.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안 되는 것 빼놓고는 다 허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선거운동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말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 선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해도 그냥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굉장히 엄격한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형법 326조에 면소의 판결,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판결로서 선고를 면소한다, 즉 없애버린다, 이런 조항인데, 여기에 보면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정 판결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사면이 있을 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번째가 바로 이건데요.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즉
단적인 예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2심 때는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면소, 즉 1심에서 선고한 이 형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렇게 선거법 개정을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이게 면소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즉 2심에 가면 지금 이번에 1심에서 중요한 허위사실 공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형이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이 정도 되는 거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이제 면소가 되는 거거든요. 형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자, 일단 한번 해보자. 이게 뭐 물론 법 개정이라는 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뭐 안 되는 거는 뭐 뻔히 아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지난 이재명 대표 선고가 있는 날, 그날 민주당의 박희승 의원, 남원 이쪽에 이제 지역구로 있는 전직 판사 출신입니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치 이게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예견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선고를 받은 게 바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희승 의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보면 허위사실 공표죄, 이게 250조, 후보자 비방죄 251조,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허위사실 공표를 공표죄를 없애버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했던 나 김문기 모른다, 골프 안 쳤다, 그 다음에 지금 협박받았다, 이게 전 다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선 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게 100만 원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만 잘못해도 다 당선 무효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1000만 원으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심각한 거 아니면 사실 이게 뭐 별로 처벌 안 받게 돼 있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가서 보니까 그 골프 안 쳤다는 거, 협박받았다는 거 좀 심하다, 그거 이렇게 빼버리면 벌금형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벌금형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이어야 되니까 뭐 한 500만 원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이거 똑같은 그런 당선 무효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1000만 원으로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1년에 상하는 벌금형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조정한다. 뭐 이런 지금 조항을 넣었어요. 물론 뭐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이걸 넣긴 했습니다. 법 시행 전에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관여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이걸 밑에 있는 이 규정 자체를 단서 조항을 빼버리면 이재명 대표한테도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참 이게 법을 바꿔서라도 뭔가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번 선고로 인해서 민주당이 434억 원을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즉 지난 대선 때 썼던 금액을 지금 물어주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당이 지금 건물이나 재정 이런 게 지금 434억 원을 지금 뭐 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략 한 700억 정도,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치 경상비가 한 4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1년 동안 당직자들 월급도 못 주고 뭐 다 해버리면 당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지금 이거를 선고가 이런 이 같이 돼 있으니 이재명 대표 지금 변호인들이 제가 알기로 한 1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에 지금 뭐 5개 재판, 지금 어제 법인카드까지 포함하면 5개 재판이니까 각각의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6명의 변호사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명 변호사 쓰면요, 이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 아마 소송 비용 되는 것도 이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전관 변호사 쓰고 그러면 이 천문학적으로 변호사가 늘어나요. 제가 알기로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쓴 변호사 비용만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태평양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서
100억이 넘는 아마 그걸 쓰고 있고 그 1심에서 다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2심 하게 되면 또 2심에 그만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당에서 그냥 지금 변호사를 지원하도록 하자. 이런 지금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에서 쓰는 비용은 대부분 다 국가에서 정당에 지원했던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의 쓰임새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 사건에 변호사 비용으로 쓴다 그러면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국민의힘은 그걸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거 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이 당에 434억 물어줘야 되는 것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거 항소심 하게 되면 또 변호사들 많이 써야 되는데 다른 법인카드 재판까지 지금 해야 되고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 비용으로 부담하기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선거법 개정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뭐 선거법 개정 이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법 개정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오세훈 시장은 현행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만든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거를 지금 손을 봐서 뭔가 선거법 위반을 좀 넘기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게 뭐 이재명 대표 본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주장하더라도 이 진정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진작 했더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딱 1심 선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거법 고치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시도는 성공하기가 꽤 어렵다. 다른 사람이 적용받는 건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